이재명 대표의 구상은 뭐냐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윤석열 정부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밀어줘야 된다라는 의견보다는 윤석열 정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을 견제해야 된다. 이 견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더 많거든요. 현재로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이 국정 운영 평가도 보면은 부정 평가가 60%쯤 되고 긍정 평가가 30%대 초반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걸 다 떠나서 무조건 윤석열 비난. 그래서 반대한다 반자 써서 반윤 연대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윤 연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선을 프런트 라인을 이제 그으려고 하는 겁니다. 반윤 연대.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다. 그러니까 적의 적은 나의 동지. 윤석열에 반대하면 이준석이 됐든 뭐 누가 됐든 다 나의 이낙연이 됐든 모여라.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재명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송영길, 뭐 조국 다 연합체 만들자. 녹색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웃기지 마라. 꿈 같은 소리다.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 두 번 속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짬짬이 거래가 있었죠. 엿 바꿔먹기. 정의당을 위해서는 선거법을 준 연동제로 뜯어 고쳐주고 그 다음에 민주당을 위해서는 공수처를 만들어주고 했던 2019년에 있었던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짬짬이 선거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 결과 민주당이 정의당을 속인 겁니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래야 정의당이 민주당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 득표율에서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바라볼 수 있는 20석 기대가 가능했는데 아니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정의당이 고작 6자리만 차지했던 거죠. 6석만. 근데 이번에 또 빅텐트를 치자고 또 반윤 전선, 반윤 프론트 라인을 구성을 하자고 정의당이. 지금 그래서 정의당은 함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비례당에 합류할 생각이 없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비례 정당을 하나 만들고 기존에 있었던 기본소득당 용해인 여기 합류시키고 그다음에 진보당 뭐 녹색당 이렇게 다 이제 합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통합비례당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데 결국은 누가 당선권에 안정적으로 드는 비례대표 순번 앞자리를 차지하느냐. 대개 한 20번까지는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 30번이 넘어가면 당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20번에서 30번 사이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확실한 선을 얘기한다면 지난번 예로 봤을 때 15번 이내 적어도 아마 그래서 중요한 아마 그쪽에 목소리 큰 빅마우스들은 아마 5번 이내 내놔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번 이내는 달라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게 다 이제 짬짬이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5번 이내를 누구한테 줄 것이며 10번 이내를 누구한테 줄 것이며 15번 이내를 누구한테 주고 20번 이내를 누구한테 주고
25번 넘어가면 이제 관심도 없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거래가 있을 것인지요. 우리는 뭐 그걸 끝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밀리에 이루어질 때가 많으니까. 예전에는 다 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삼김 시대에는요. 이게 전국구라는 거거든요. 지금 비례대표인데 그때 전국구는 공공연하게 돈 받았습니다. 정당 기부금 같은 거 받는 겁니다. 그 당시 돈으로 수십억씩 받았어요. 지금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모르죠 뭐. 그게 공개가 되는 순간 바로 쇠고랑을 차야 되기 때문에 주는 놈이나 받는 놈이나 입 다물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뭐가 됐든 거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돈이 아니라면 다른 그 무엇으로든 있는 거지요. 충생맹서 뭐 이런 것도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비례대표만 주시면은 저는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 대표님을 끝까지 결사옹유하겠습니다. 탁 쓰고 거기다 딱 혈서 쓰고 도장 찍고. 제가 양쪽으로 극단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있는 어떤 형태의 그런 거래가 분명히 있어야만 비례대표 가만히 앉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턱 달아주는데 공짜로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자리 비례대표 앞자리 이제 이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여기서 관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호를 앞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앞자리에서 기호를 정당 기호를. 지금 전국구는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국민의힘이 기호 2번, 그리고 비례대표 정당은 3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난번 21대 그 총선거 2020년 4월 15일 날 치러진 걸 보면은 비례대표 정당 그 투표용지가 48cm 35개 정당 이름이. 그래서 기호 3번에서부터 기호 37번까지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대문짝 많은 사진으로 나왔더라고요. 추억이 새록새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 꿔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160 몇 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도 들락달락거리니까 정확한 의석수도 모르겠어요. 지금 163석입니까? 4석입니까? 아무튼 뭐 그쯤 된다고 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 서로 국민의힘과 눈치를 보겠지요. 그래서 기호 3번 자리를 놓고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기호 3번. 그래서 당을 하나 새로 만드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하나 새로 만드는데 거기에 몇 명이나 현역 배지를 보내야 되는지. 국민의힘도 비슷합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의 미래라는 그 지금 유성정당 만들어 놓고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쳤잖아요. 지난 1월 말에. 이제 여기에 현역 의원들을 보내야지 될 겁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을 보내는 데 있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이 많으니까 훨씬 많이 보낼 수가 있겠지요. 대개 공천 못 받은 사람들. 낙천자들이 서러움이 또 거기 있습니다. 서러움을 달래는 척하면서 그쪽으로 유성정당으로 이제 쫓아보내는 건데, 그래서 그게 제일 많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유성정당이 기호 3번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유성정당이 기호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문제냐? 그렇습니다. 이준석 당과 이낙연 당이 갑자기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이 되는 거죠. 네, 이낙연 당과 이준석 당이 뭐 빅텐트를 치면은 기호 3번을 가질 수도 있을 거야. 우리가 제3지대니까 기호까지 3번이면 얼마나 좋겠어. 시너지 효과가 있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꿈 깨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네들은 아마 기호로 치면은 10 몇 번쯤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우리도 위성정당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는 망국적 발상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열심히 수파나를 굴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준연동형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유불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그거 따지고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반윤 통합 비례당을 얘기를 하면서 정의당과 조국이 오는 것은 오케이인데 송영길은 글쎄 올시다 이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조국은 환영한데 송영길은 아니다. 어제 이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경동시장회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갔는데요. 이걸 이번 선거제는 이재명을 위한 게리맨더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게리맨더링이라는 말은 참 오랜만에 들어본 말인데 저 고등학교 시절에 일반 사회 시간에 외웠던 단어인데 거의 안 쓰는 말을 또 모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쓰니까 추억이 생깁니다. 게리맨더링에서 게리라는 말은 사람 이름입니다. 네. 19세기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선거에서 이 선거구를 막 괴물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게리라는 것은 그때 주지사 이름이 게리인데요. 거기다가 맨더링이라는 것은 살라맨더라는 게 그 일본 만화 많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일본 만화에 사라만다라고 나오는 그 괴물을 말합니다. 원래는 도롱뇽, 용을 닮은 괴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살라맨더의 맨더하고 앞에 게리자를 붙여서 게리맨더 해서 그게 이제 게리맨더링 이렇게 된 겁니다. 별 얘기 다 하게 되네요 오늘. 아무튼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건 이재명을 위한 게리맨더링이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례대표제에 관해 2020년 경부터 2024년 오늘까지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꿨는지 한번 비교해 봐 주시기 바란다.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철학을 담아서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이 대표가 하는 말을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왜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에 영향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분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다. 서로 간의 의원 의석을 나눠 먹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재명이 광주에 가서 그걸 발표를 했는데 광주에 가기 전에 경남 양산에 가서 문재인 만났잖아요. 그걸 점심 먹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친명 대 친문의 싸움. 여기에 대해서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은 이미 들었는데 그거 플러스 문재인이 이재명에게 내 지원할 터이니 준연동형으로 갑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문재인이 준연동형을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그 이튿날 광주에 가서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의 입장에 영향을 받아야 하는 거냐? 왜 영향을 받아야 하는 거냐? 나는 모르겠다.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원 의석 나눠 먹는 것이다. 의석 나눠 먹기. 그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부인 김혜경 여사하고 그 경기도 지사에 있을 때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과일을 1,000만 원어치를 사 먹었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대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김동희 부장검사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업무 추진비와 코로나 관련 예산을 과일값으로 전용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아내인 김혜경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그 과일을 판매한 업체로부터 경기도 도청에서 지불받은 과일값이 기록된 장부를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예산에서 과일값이 지불됐는지
그걸 조사하다가 코로나 관련한 예산에서 과일값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건 모두 법인 카드로 지불이 됐다. 아니 어떻게 과일을 사 먹으면 1,000만 원어치를 사 먹죠. 네, 참 기가 막힌 뉴스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댓글 왼쪽에 사람 하나 서 있죠. 미니어처. 이게 제 모습입니다. 네, 이 모습. 저희 제작진들이 이 모습을 하나 만들어서 제 테이블 위에 올려놨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 모습 괜찮습니까? 네, 오늘 댓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준연동형 질문에 이재명 답도 못하던데 사기야 사기. 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다음 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선거법 무효로 해야 한다. 맞습니다. 네, 선거법을 무효로 하든지 뭘 무효로 하든지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죠.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고 선거법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다음 누구를 탓할 것 없다. 다 국민이 만들어준 결과다. 누가 아니랍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들이 자기 손가락을 쳐다보고 후회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위성 정당이 아니라 위선 정당이다. 위성 정당이 아니라 위장 정당이다. 위장 정당, 위선 정당. 좋은 말입니다. 다음 당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당면 기억도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는 줄 아십니까? 다 없어졌으니까 안 나는 겁니다. 일회용 컵, 일회용 종이컵 같은 정당입니다. 종이컵 정당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참. 네, 일회용 종이컵 정당입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게 팩트다. 맞습니다. 합법적인 야바이 짓이다. 네, 이런 댓글까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